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라면 내 속마음을 다 보여줘도 괜찮겠다. 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를 가장 깊은 상처 속으로 밀어넣는 사람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모든 비밀을 공유하던 사람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당신은 아마 사람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서늘함을 느껴보셨거나 믿었던 누군가에게 내보인 진심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 이건 결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푸념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고를 넘으며 깨달은 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생존 전략인 셈이죠. 우리는 보통 솔직함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시선으로 보면요. 준비되지 않은 관계에서 내뱉는 과도한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정교한 지도를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아니 가까울수록 더 악착같이 숨겨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지켜내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품격 있고 평온하게 만드느냐를 결정지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마음의 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당신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는 법을 지혜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외롭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더 단단하고 자유롭게 진짜 나를 지키며 살아가게 돕는 인생의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당신의 약점이나 치명적인 아픔을 절대로 가까운 이에게 함부로 꺼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리학에는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도 보이지 않는 주고받음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죠. 내가 내보인 아픈 구석은 그 순간엔 공감의 재료가 되는 것 같아도 관계의 균형이 살짝만 어긋나면 상대에게는 당신을 조종하거나 깎아내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어버립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오랫동안 믿어온 동료에게 자신의 실수나 예전의 실패담을 털어놓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날 밤 마음이 참 홀가분했을 거예요. 상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너무 마음 쓰지 마. 라고 말해줬으니까요. 정말 내 편이구나 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승진이나 중요한 성과를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동료는 아주 교묘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휴, 그 친구 예전에 그런 큰 실수 때문에 참 괴로워했잖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책임이 막중해서 부담이 꽤 클 텐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옆에서 보는 제가 다 걱정되네요.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그분의 전문성을 갉아먹는 무기로 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의 가슴이 얼마나 내려앉았을까요? 내가 건넨 진심이 나를 찌르는 창이 되어 돌아온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배우자와의 갈등이나 가슴 아픈 가정사를 토로했던 분인데 그 지인은 처음엔 같이 울어주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분을 은근히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기 시작했죠. 모임에서 은근슬쩍 자존심을 깎는 농담을 던져놓고는 화를 내면 이렇게 말해요. 어머, 왜 그래? 내가 너 힘든 사정 다 알고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친구 사이에 이런 농담도 못 받아줘. 라며 이분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뒤에서는 그 집안의 불행을 보며 아무리 잘 살아도 저 집보단 내 삶이 낫네 하고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삼은 거예요. 사람들은 상대의 약점을 알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정보를 남과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확인하려는 묘한 속성이 있거든요.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다 건넨 진심의 조각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자극적인 이야깃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나의 아픔은 오직 나만이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성소와 같아요. 그곳을 타인에게 너무 쉽게 열어주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을 정말로 치유하는 건 타인의 얄팍한 동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단단한 침묵과 스스로 일어서는 회복력이에요.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이 아픈 이야기를 하려는 건 정말 나를 돌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저 순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 소중한 마음을 구걸하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로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할 건 당신의 경제적인 성취나 구체적인 재산 정도입니다.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과 나를 비교하며 내 가치를 확인하려 해요. 특히 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하고 날카로운 비교의 잣대가 되죠. 투자나 사업으로 큰 수익을 낸 뒤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들에게 술 한 잔 사며 그 사실을 알린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만남의 공기가 미묘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술자리마다 은근히 야, 너 요즘 정말 잘 나간다며?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쌓인다던데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한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없어? 라며 압박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는 식사 시간이 되면 당연한 듯 계산서를 이분 앞으로 밀어두었어요. 에이, 너는 여유도 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네가 기분 좋게 한번 쏘는 게 어때? 라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더 속상한 건요. 이분이 살면서 겪는 사소한 슬픔에 대해서도 지인들이 어이구, 돈도 많은 사람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 정도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며 공감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조용히 자라나는 독초와 같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결핍을 대면하게 되고 그 불편함은 곧 당신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변합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굳이 숫자로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여유로운 태도와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풍요를 아무런 시기 없이 진심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세 번째로 당신의 구체적인 목표나 원대한 계획도 잠시 아껴두셨으면 해요. 꿈을 말해야 이루어진다거나 주변에 선언해야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다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 자기 완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목표를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우리 뇌는 마치 그 일을 벌써 다 이룬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비전과 계획을 친구들에게 공유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친구들은 와, 진짜 대단하다. 너라면 분명 해낼 거야. 역시 넌 급이 다르네. 라며 찬사를 듬뿍 보냈어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칭찬을 듣고 난 후부터 정작 실행에 옮겨야 할 에너지가 뚝 떨어졌어요. 내가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착각하니 정작 몸은 움직이지 않게 된 거죠. 결국 그 계획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동력을 잃고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용기를 내어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가 가장 친한 친구의 글쎄, 지금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게?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게 다 돈 낭비고 시간 낭비야. 라는 냉소적인 한마디에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리기도 했어요. 친구는 조언이라고 했겠지만 그건 사실 당신의 변화가 두려운 그들의 불안감일 때가 많습니다. 성공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잉태될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계획을 말로 내뱉는 순간 그 귀한 에너지는 밖으로 다 흩어져 버려요.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지러운 그 계획은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저 지금 당장 인정받고 싶은 조급함 때문인가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건 정말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할 부분인데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족의 치명적인 허물만큼은 악착같이 숨기셔야 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머레이 보웨는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라고 말했어요. 한 부분의 치부가 드러나면 전체 시스템의 권위와 보호막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배우자의 실수나 성격적 결함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던 분이 계셨어요. 당시엔 속이 시원했고 너 정말 고생이 많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라는 친구의 위로가 큰 힘이 됐죠. 하지만 나중에 부부 사이가 회복된 뒤에도 그 친구는 여전히 이분의 배우자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모임에서 은근히 눈치를 주거나
배우자의 사소한 말실수에도 거봐,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네가 참 고생이 많다니까. 라며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했죠. 내가 무심코 뱉은 한 줄의 험담이 내 소중한 가족을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로 영원히 박제해버린 셈이에요. 자녀나 부모님과의 갈등을 주변에 상담했다가 그게 소문이 되어 돌아온 경우도 참 많아요. 어머, 그 집 아들 이번에 큰 사고 쳤다며? 평소에 얌전하더니 뒤에서 그러고 다녔나 봐. 이런 소문들이 당신의 가족을 평생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당신이 세상에서 입는 마지막 갑옷이에요. 그 갑옷의 틈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는 건 은폐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가장 숭고한 침묵입니다. 당신이 지금 털어놓으려는 그 가족의 이야기는 정말 해결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명예를 팔아 당신의 일시적인 감정 해소를 사려는 위험한 거래는 아닌가요? 인간관계는 마치 난로와 같습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화상을 입죠. 진짜 세련된 어른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아는 절제를 가졌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켜낼 때 당신의 관계는 안전해지고 당신의 삶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품격을 갖추게 될 거예요. 우리는 늘 솔직해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이 네 가지를 가슴에 묻어두는 건 상대를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소중한 관계들을 파괴하지 않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죠. 진정한 성숙이란 내가 가진 모든 패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남겨두는 거예요. 심리학에선 이걸 심리적 경계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가 흐릿하면 타인의 반응에 쉽게 휘둘리고 자꾸 상처받게 돼요.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에요. 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지켜내느냐에서 나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뭔가 소개기를 꺼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5초만 멈춰서서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수많은 풍파에서 구해줄 겁니다. 살다 보면 외롭고 누군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줬으면 하는 순간이 오죠. 하지만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결국 당신 자신뿐이에요. 타인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스스로를 지켜낸 뒤에 얻는 평온함은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남들을 위해 참 많이도 내어주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나를 돌보고 나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데 쓰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니까요. 어른의 심리가 당신의 그 길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로 나를 지키는 심리학을 당신의 일상에 더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